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엌에 있는 식초에 이것만 넣어서 드시면 막힌 혈관이 뚫리고 온몸의 염증이 싹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식초나 아무렇게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초를 무엇과 함께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오늘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온 비법 3가지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첫 번째 조합은 솔직히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놀랍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 몸속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혈관이라는 게요, 젊었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고 피가 술술 잘 흘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플라크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혈관 안에 낀 기름때입니다. 이 기름때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피가 느리게 흐르고, 느리게 흐르면 피가 걸쭉해지고, 걸쭉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막혀버립니다. 이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무서운 건요, 이게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에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성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열이 나거나 빨갛게 붓는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번지는 불씨 같은 겁니다. 이 만성염증이 혈관을 공격하고 관절을 공격하고 심하면 암세포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그게 다 만성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약을 찾으세요. 비싼 녹용, 홍삼, 이것저것 건강보조식품.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혈관 안에 낀 찌꺼기를 청소하고 염증의 불씨를 꺼야 하는데 거기에는 의외로 우리 부엌에 있는 식초가 훨씬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식초는 음식의 독을 해독하고 어지럼증을 다스리고 심장의 통증을 가라앉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초를 그냥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식초에 어떤 재료를 함께 넣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3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가장 강력한 조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째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와 식초의 만남. 이걸 양파식초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좋은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름때 있잖아요. 그걸 떼어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양파를 그냥 먹으면 이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됩니다.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이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율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거기다가 식초 자체가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파가 혈관 안에 기름때를 떼어내고
식초가 혈관을 넓혀서 피가 잘 흐르게 해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실제로 2018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30ml씩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5.1mg이나 떨어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2.95mg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양파의 퀘르세틴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살 되신 여자분이 계셨어요.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으셨는데 약은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수치가 좀처럼 안 내려가셨거든요. 제가 양파 식초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2달 뒤에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교수님, 이거 우리 남편한테도 먹여도 돼요?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양파 식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식초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양조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이런 것들 중에서 라벨에 천연 발효라고 써 있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합성 식초, 빙초산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위장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사과 식초든 현미 식초든 감 식초든 천연 발효된 거라면 다 괜찮습니다.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양파 2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시고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넣으시고 거기에 천연 발효 식초를 양파가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대략 양파와 식초의 비율이 1:2 정도면 됩니다. 뚜껑을 꼭 닫으시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시면 됩니다. 오래 두실수록 양파의 좋은 성분이 식초에 더 많이 우러나옵니다. 1달 정도면 아주 좋고요.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 양파 식초 원액을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위장이 상할 수 있어요. 물 200ml, 보통 종이컵 1컵 정도 되는 양의 양파 식초를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언제 드시느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잘 되거든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초를 드신 후에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식초가 산성이라서 바로 양치하시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드시고 나서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시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면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적정량, 그러니까 하루에 1큰술에서 2큰술 정도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항상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3번째 조합인 양파 식초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손발이 차가우신 분,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2번째 조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번째 조합, 생강 식초입니다. 생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끓여 마시는 거, 그거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꼭 생강차를 끓여주셨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생강 안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불을 꺼주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저롤이 식초의 초산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저롤은 원래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그냥 먹으면 상당 부분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식초의 산성 환경이 진저롤의 흡수율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성 환경에서 식물성 성분의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식초에 담가서 먹는 게 몇 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게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면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플라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염증이 혈관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강식초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이 염증 물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염증 매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불이 붙기 전에 성냥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식초의 초산은 혈관을 넓혀서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면 그것도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소금 대신 식초를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78세에 무릎 관절이 너무 아프셔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수술이 부담스러우셨거든요. 제가 생강식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셨는데 한 달 반쯤 되니까 아이고, 무릎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석 달 뒤에는 산책을 다시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생강식초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셨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생강식초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점여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천연 발효식초를 생강이 완전히 잠길 만큼 넉넉히 부어주세요. 비율은 생강 하나에 식초 셋, 1대3 정도면 적당합니다.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두세 달까지 드실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양파식초와 같습니다. 물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타서 드시면 돼요. 생강식초는 특히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따뜻한 물과 만나면 혈액순환 효과가 더 커집니다. 겨울철에는 물론이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에 몸이 차가워지셨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라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 얼굴이 자주 빨개지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를 막는 약, 그러니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방지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생강 자체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겹치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조합인 생강식초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건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조합입니다. 양파 식초도 좋고 생강 식초도 좋지만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까지 한꺼번에 4가지를 다 해내는 조합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식초입니다. 네, 마늘입니다. 혹시 지금 에이, 마늘이요?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이해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늘이 식초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아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권해드린 것,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것, 그게 바로 이 마늘 식초입니다. 마늘 안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톡 쏘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피가 걸쭉해지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잖아요. 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는 건데 알리신이 피를 맑고 묽게 만들어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술술 흐르게 해주는 겁니다. 둘째, 혈압을 낮춰줍니다. 알리신이 몸속에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혈압이 내려가겠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늘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공식적으로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몸속에 들어온 각종 병균을 물리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시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온갖 잔병이 달라붙잖아요. 마늘이 그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마늘을 그냥 먹으면 알리신이 위산에 의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속이 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늘을 식초에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의 초산이 알리신을 보호해줍니다. 위산에 파괴되기 전에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식초 자체의 혈관 확장 효과,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마늘 따로, 식초 따로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5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사례가 마늘 식초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9살 되신 남자분이셨는데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혈압약에 당뇨약에 콜레스테롤 약까지 3가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당연히 계속 드셔야 하고요. 대신 마늘 식초를 만들어서 매일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시면서도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넉 달 뒤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담당 내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안정되어 있었고, 혈당 수치도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약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달라진 거라곤 마늘 식초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교수님, 저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요.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전화가 올 때 의사가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자, 마늘 식초 만드는 법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3가지 조합 중에 가장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늘을 통짜로 준비하세요. 한 통에서 한 통 반 정도면 됩니다. 껍질을 전부 까시고 하나하나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세요. 끝부분을 자르면 알리신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성분이 잘 안 우러나거든요. 유리병에 마늘을 넣으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식초가 산성이라서 플라스틱의 화학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리병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천연 발효식초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마늘이 완전히 잠기고도 위에 식초가 2-3cm 정도 더 차 있을 만큼 넉넉히요. 대략 마늘과 식초의 비율이 1:3에서 1:4 정도면 좋습니다. 뚜껑을 꽉 닫으시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여기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숙성시키셔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마늘의 매운맛이 많이 빠지고 부드러워집니다. 2달, 3달 되면 마늘이 꿀처럼 달콤해지면서 식초의 알리신이 충분히 우러나와 있을 겁니다. 이 숙성 과정이 핵심입니다. 성급하게 2-3일 만에 드시면 효과가 반도 안 납니다. 드시는 법도 다른 것과 같습니다. 물 200ml에 마늘 식초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성된 마늘도 하루에 2-3쪽씩 꺼내 드시면 좋아요. 숙성된 마늘은 냄새도 많이 줄고 위에 부담도 적어서 드시기 편합니다. 잠깐,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은 마늘 식초를 시작하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늘 자체가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겹치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하시면서 드셔야 합니다. 셋, 식초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에 2큰술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장기간 과다 섭취하시면 칼륨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근육경련이나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가지 조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번째, 양파 식초. 혈관벽의 기름때를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2번째, 생강 식초. 몸속 염증의 불씨를 꺼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첫 번째, 마늘 식초. 피를 맑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까지 올려줍니다. 이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양파 식초, 수요일, 목요일은 생강 식초, 금요일, 토요일은 마늘 식초,
이런 식으로 돌려가며 드시면 각각의 장점을 골고루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좀 쉬어주시고요. 몸도 쉬어야 합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정보가 있습니다. 3가지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오늘 드실 식초를 물에 타서 한 잔 드시세요. 그리고 또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시면 식초의 성분 흡수가 가장 잘 되고 하루 종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식초를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벨 뒷면을 보세요. 원재료명에 빙초산 또는 초산이라고만 써 있으면 그건 화학식초입니다. 이건 사시면 안 됩니다. 사과, 현미, 감 같은 천연 원재료가 적혀 있고 발효라는 단어가 있는 걸 고르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현미식초, 사과식초 중에 천연 발효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건강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아, 혹시 교수님, 저는 3가지 다 만들기 귀찮은데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됩니다. 하나만 고르시라면 저는 마늘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효과가 가장 종합적이니까요.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3가지를 시작했다가 사흘 만에 그만두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72살 어르신 기억하시죠? 혈관 나이가 90세였던 그분.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그분은 제 말대로 마늘 식초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달 뒤에 양파 식초도 만드셨고 반년 뒤부터는 생강 식초까지 3가지를 돌려가며 드셨습니다. 1년 뒤에 검사를 했을 때 혈관 나이가 74살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에 거의 가까워진 겁니다. 중성지방도 정상이 되셨고 혈압도 안정되셨습니다. 지금 75세이신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진료실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식초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싼 보약살 돈으로 식초를 사니까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걸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웃으시면서 그러시는데 저도 같이 웃으면서도 참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식초, 양파, 생강, 마늘,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으면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마늘 1통 까서 유리병에 넣고 식초를 부으시면 됩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